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뉴욕타임즈에서 21세기 최고의 영화 100편을 발표했습니다. 또 안 둘러볼 수가 없겠죠? 보여드릴 화면 우선 설명드릴게요. 순위, 영화 제목, 상영 연도, 장르, 국가, 감독, 그리고 영화를 볼 수 있는 국내 OTT 서비스들, 마지막으로 포스터까지. 또 제가 본 영화는 체크 표시할 예정입니다. 저 또한 몇 편이나 봤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00위 슈퍼배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세스와 에번. 이들의 목표는 첫 경험. 세스가 짝사랑하는 줄스의 파티에 초대되지만 술을 가져가야 한다고? 가짜 신분증으로 술 구매에 나서지만 순조롭던 계획은 주류 가게의 도둑 사건으로 완전히 꼬이게 되는데 엠마 스톤의 영화 데뷔작이기도 합니다. 99위 살인의 추억. 저는 2번 시도했으나 하차했어요. 너무 무서워. 1986년 경기도 젊은 여인이 무참히 강간, 살해당한 시체로 발견된다. 2개월 후 비슷한 수법의 강간살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데 육감과 폭력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토박이 박 형사와 증거와 과학 수사를 추구하는 서울에서 온 서 형사는 수사 내내 마찰을 일으키는데 현생에서는 끝까지 못 볼 것 같아요. 98위 그리즐리맨. 다큐 또한 포함되어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곰과 함께 살며 야생을 사랑한 남자 티모시의 트레드웰. 알래스카 숲속에서 그리즐리 곰들을 촬영하고 연구한다. 하지만 인간과 야생의 경계는 점점 위태로워지고 베르너 헤어조크가 만든 충격적이면서도 쓸쓸한 다큐멘터리. 너무 보고 싶으나 국내 OTT에는 없다. 97위 그래비티. 허블 우주망원경을 수리하기 위해 우주를 탐사하던 라이언 스톤 박사는 폭파된 인공위성의 잔해와 부딪히면서 소리도 산소도 없는 우주 한가운데에 홀로 남겨지는데 놀랍게도 이 시절 저는 좀 고요한 우주 영화는 좀 졸려 다시 볼 생각입니다. 96위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 11호 이후 와칸다의 왕위를 계승한 티찰라는 와칸다에만 존재하는 최강 희귀 금속 비브라늄과 왕자를 노리는 숙적들의 음모가 전 세계적인 위협으로 번지자 세상을 구할 히어로 블랙팬서로서 피할 수 없는 전쟁에 나서는데 이 영화가 마블의 피크였다. 95위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 이 영화 현재 보고 있어요. 의학을 공부하던 29 율리에는 자신이 진짜 원하는 걸 찾아 세상으로 나온다. 파티에서 만난 만화가 악셀과 사랑에 빠진 율리에. 하지만 삶의 다른 단계에서 만난 두 사람은 각자 다른 걸 원했고 조금씩 어긋난다. 남자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가정을 원해요. 내 삶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율리에는 인생의 다음 챕터로 달려간다. 94위 마이너리티 리포트. 2054년 워싱턴. 범죄를 예측하는 치안 시스템 프리클라임은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존재. 범죄가 일어날 시간과 장소, 범행을 저지를 사람까지 예측해내고 이를 바탕으로 특수경찰이 미래의 범죄자를 체포한다. 프리클라임 팀장인 존 앤더튼. 톰 크루즈는 미래의 범죄자를 추적해내는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곧 시스템은 믿을 수 없는 살인을 예견하는데 바로 앤더튼 자신이 누군가를 살해하는 범행 장면. 다시 보고 싶군. 93위 마이클 클레이튼. 잘 나가는 로펌의 뒷세습 전문가 마이클 클레이튼. 동료 변호사가 거대 기업 비리를 폭로하려다 사고를 당한다. 마이클은 진실을 쫓다 점점 거대한 음모에 휘말리고 자신마저 제거 대상이 되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숨막히는 진실 공방과 치밀한 법정 스릴러가 펼쳐진다. 법정 스릴러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저는 법정 영화 드라마를 즐겨보진 않습니다. 유일하게 재밌게 봤던 게 김예수 배우가 나오는 소년심판. 그래도 명작이라니까 궁금한데요. 92위 글래디에이터. 황제의 총애를 받는 로마 최강 장군 막시무스. 하지만 권력에 눈먼 코모두스가 황제를 살해하고 왕자를 차지한다. 가족을 잃고 노예로 전락한 막시무스는 검투사가 되는데 콜로세움의 영웅으로 떠오르며 복수의 기회를 노린다. 91위 PC 탱크. 어느 15 아이들처럼 외톨이 미아는 늘 고민이 많고 학교에서도 문제하다. 여름방학 동안 엄마는 집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 한 명을 데려오는데 사랑과 이해를 약속하는 그 남자는 모녀의 삶을 혼란에 빠뜨린다. 92. 프란시스 하. 브루클린의 작은 아파트에 둘도 없는 친구 소피와 살고 있는 27살 뉴요커 프란시스. 무용수로 성공해 뉴욕을 접수하겠다는 거창한 꿈을 꾸지만 현실은 몇 년째 평범한 연습생 신세일 뿐이다. 소피마저 독립을 선언하고 그녀의 일상은 꼬이기 시작한다. 가장 보통의 뉴욕에서 만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89위 인터스텔라. 세계 각국의 정부와 경제가 완전히 붕괴된 미래가 다가온다. 지난 20세기에 범한 잘못이 전 세계적인 식량 부족을 불러왔고 나사도 해체되었다. 남은 자들에게는 이곳을 탐험해 인류를 구해야 하는 임무가 지어지는데. 88위 이삭 쫓는 사람들과 나. 또 흥미로운 다큐. 프랑스의 다큐 거장 아니에스 바르다가 카메라를 든다. 땅에 떨어진 감자부터 벼룩시장 물건까지 이삭 쫓기의 세계 탐험. 먹고 살기 위해 혹은 예술로 사람들의 다양한 이유가 펼쳐지고 감독 자신도 카메라 뒤에서 이삭 쫓기를 고백한다. 소소하지만 깊은 삶의 이야기 유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냈다. 보고 싶어. 87위 반지의 제왕 반지 원정대. 제가 해리포터 제독을 언젠가 끝나면 이 반지의 제왕 책을 시도해보고 싶어요. 안 읽어봤어요. 세상을 지배할 절대 반지를 파괴하기 위해 호빗 프로도와 원정대가 모험을 떠난다. 어둠의 군주 사우론의 위협은 점점 거세지고 반지의 유혹 앞에 모두의 운명도 흔들리는데 장대한 판타지 세계가 펼쳐지는 대서사시의 시작. 저는 호빗만 책으로 읽었다. 책 읽으신 분 계신가요? 86위 패스트 라이브즈. 이거 유태우 배우가 출연한 영화죠. 어린 시절 단짝이었던 나영과 혜성, 이민호로 헤어진 뒤 20년 만에 뉴욕에서 재회한다. 서로를 그리워했지만 달라진 삶과 거리감이 교차하고 둘 사이엔 말로 다 못할 미묘한 감정이 흐르는데 운명과 선택을 섬세하게 그린 잔잔하고 깊은 멜로 드라마. 85위 앵커맨. 1970년대 샌디에이고 잘 나가는 뉴스 앵커 론 버건디. 남성 중심 방송국의 야심찬 여성 기자 베로니카가 등장한다. 론은 인기와 사랑 사이에서 자존심 싸움을 벌이고 뉴스 현장은 점점 코믹 대혼란으로 치닫는다. 폭소 만발 코미디가 빛나는 레전드 풍자극. 보고 싶은데 OTT에 서비스되지 않는다. 84위 멜랑콜리아. 안 본 영화가 많네요. 지구 충돌을 앞둔 어느 날 저스틴의 결혼식이 열린다. 화려한 파티 속 저스틴은 점점 무너져 내리고 동생 클레어는 다가오는 재앙의 극도의 불안을 느낀다. 두 자매는 종말 앞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감정을 마주하는데 아름답고 파멸적인 영상미로 그려낸 라스 폰 트리의 묵시록적 드라마. 지구 충돌? 83위 인사이드 루인. 1960년대 뉴욕 포크 음악씬에서 고군분투하는 가수 루인. 음악적 재능은 있지만 삶은 점점 벼랑 끝으로 물리고 길 잃은 고양이까지 데리고 도시를 떠돈다. 친구와 사랑, 꿈 사이에서 방황하는 루인의 쓸쓸한 나날. 코엔 형제가 담아낸 음악과 고독의 쓸쓸한 저상. 참고로 제가 음악 뮤지컬 영화를 잘 보지 않습니다. 82위 Act of Killing. 1965년 인도네시아 쿠데타로 100만 명 넘는 공산주의자와 민간인이 학살된다. 40년 뒤 학살주범 안와르 콩고는 영웅 대접을 받으며 호화롭게 산다. 자신들의 살인을 영화로 재현해보라는 제안이 들어오고 안와르와 동료들은 시나리오 쓰고 연기하며 학살 장면을 자랑스럽게 찍어간다. 그러나 촬영이 거듭될수록 그들 안에서 공포와 죄책감이 꿈틀대기 시작하는데 다큐. 이건 무조건 보고 싶네요. 81위 블랙 스완. 디즈니에 나오는구나. 다시 또 볼까? 새롭게 해석된 백조의 호수 공연에서 순수하고 가녀린 백조와 관능적이고 도발적인 흑조. 1인 2역을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 프리마 도나 나나. 흑조를 탐한 백조의 핏빛 도발이 다시 시작된다. 음악 뮤지컬은 안 좋아하지만 댄스는 또 좋아합니다. 82 귀향. 마드리드에 살고 있는 젊고 아름다운 라이문다는 한없이 거칠고 희망이라고 보이지 않는 일상을 살아간다. 무능한 남편과 사춘기 딸 사이에서 고단한 삶을 버틴다. 그러던 어느 날 딸 파울라가 성추행하려던 남편을 찔러 죽이고 라이문다는 시신을 감추며 모든 걸 수습하려 애쓴다. 그 와중에 죽은 줄 알았던 라이문다의 엄마가 돌아오면서 비밀들이 폭로되는데 고양이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79위 Tree of Life. 1950년대 텍사스. 소년 잭은 엄격한 아버지와 다정한 어머니 사이에서 자란다. 형의 죽음과 가족의 갈등은 잭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어른이 된 그는 삶의 의미를 끝없이 되짚는다. 우주와 자연, 인간 존재의 신비가 눈부신 영상으로 펼쳐진다. 브래드 핏이 나온 영화인데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철학? 영화? 78위 After Sun. 11살 소피, 어린 아빠 캘럼과 함께 떠난 터키 여행. 햇살 가득한 휴양지에서 둘은 소중한 추억을 쌓지만 캘럼의 내면엔 말 못할 슬픔과 공허가 스며있다. 어른이 된 소피는 그 여름을 다시 되돌아보며 아빠를 이해하려 애쓴다. 잔잔하고 뭉클하게 스며드는 기억과 사랑의 영화. 77위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저번 부모님과의 책수더 영상에서 짧게 또 소개한 영화죠. 미국에서 빨래방을
가정을 운영하는 중국계 이민자 여성 에벌린. 세금 문제와 가족 갈등에 시달리며 바쁘게 살아간다. 그런데 어느 날 멀티버스의 문이 열리고 수많은 평행세계의 에벌린들과 연결되며 우주 구원의 사명을 떠맡게 되는데 액션, SF, 코미디, 철학, 드라마, 가족 다양한 장르가 녹여져 있는 영화죠. 76위 오 형제여 어디에 있는가. 1930년대 미국 남부 교도소 탈옥에 성공한 에버렛과 두 친구들. 보물을 찾아 떠나는 여정은 엉망진창 모험으로 변하고 길 위에서 만난 인물들은 하나같이 수상쩍기만 하다. 포크 음악과 블루그래스가 흥겹게 흐르며 유쾌하고 기상천외한 미국 대륙 로드무비. 75위 아무르. 행복하고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던 음악가 출신의 노부부 조르주와 안느. 어느 날 아내 안느가 갑자기 마비 증세를 일으키면서 그들의 삶은 하루아침에 달라진다. 남편 조르주는 반신불수된 아내를 헌신적으로 돌보지만 하루가 다르게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74위 플로리다 프로젝트. 플로리다 디즈니월드 근처 허름한 모텔. 6살 문희는 엄마와 함께 살며 매일 신나는 모험을 벌인다. 가난과 현실은 점점 벼랑 끝으로 몰고 가지만 문희의 세상은 여전히 밝고 찬란하다. 아이의 눈으로 본 삶의 빛과 그늘을 담은 뭉클한 드라마. 이 영화는 이모가 지니님한테 추천해서 지니님이 저에게 추천하여 보게 된 영화인데 가슴이 너무 아팠다. 근데 그 색감이 이뻐서 여름에 보기 좋은 영화예요, 여러분. 73위 라따뚜이. 놀랍게도 전 이 영화를 보지 않았어요. G가 그렇게 안 땡기더라고요. 분명 재밌을 텐데, 그쵸? 요리를 살아가는 파리의 쥐 레미, 최고 셰프가 되는 꿈을 안고 인간 세상에 뛰어든다. 허둥지둥 주방도제 링귀니와 환상의 팀을 이뤄 맛으로 모두를 사로잡을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낸다. 72위 캐롤. 1950년대 뉴욕 맨하튼 백화점 점원인 테레즈와 손님으로 찾아온 캐롤은 처음 만난 순간부터 거부할 수 없는 강한 끌림을 느낀다. 하지만 시대의 편견과 현실이 둘 사이를 가로막는다. 그렇지만 둘은 확신한다. 인생의 마지막에 그리고 처음으로 찾아온 진짜 사랑임을. 겨울이 되면 봐야 할 영화죠. 71위 오션스 11. 출소하자마자 판을 짜는 데니 오션. 목표는 라스베이거스의 새 카지노 금고를 한꺼번에 터는 것. 11명의 각양각색 전문가들의 팀을 이뤄 절통 보안을 뚫고 기상천외한 작전을 펼친다. 단 이들에게는 새 규칙이 있다는데 살상은 금물, 평민들의 재산에 눈독 들이지 말 것, 그리고 게임처럼 즐길 것. 72. Let Me In. 스웨덴의 눈 높인 마을. 외톨이 소년 오스카, 수상쩍은 소녀 엘리가 이웃으로 이사온다. 둘은 친구가 되지만 엘리의 정체는 뱀파이어. 피와 외로움, 순수한 우정이 뒤엉켜가는데 옛날에 봤었는데 이 주제 대비 엄청 잔잔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다시 보면 다르겠죠? 69위 Under the Skin. 언더 더 스킨. 스코틀랜드 도로를 배회하는 의문의 여인. 아름다운 외모로 남자들을 유혹해 어디론가 데려간다. 그녀의 정체는 인간의 껍데기를 쓴 외계 존재. 몽환적이고 불가사의한 분위기가 압도하는 SF 미스터리. 이 영화를 봤나 안 봤나 헷갈려요. 무조건 다시 보고 싶다. 68위 허틀로커. 이라크 전쟁의 한복판, 폭탄 해체반에 합류한 제임스는 죽음과 한 끗 차이인 상황에서도 거침없는 본능으로 움직인다. 팀원들은 그의 무모함에 긴장하고 전장의 스릴에 점점 중독되어가는 제임스의 눈빛. 전쟁의 공포를 낯선 현실감으로 그려낸 숨막히는 스릴러. 67위 타르. 베를린 필하모닉 최초의 여성 지휘자 리디아 타르. 케이트 블란쳇. 화려한 명성과 권력을 거머쥔 무대 위의 여왕이다. 그러나 완벽했던 그녀의 삶에 숨겨진 비밀과 스캔들이 균열을 일으키는데 치열하고 외역적인 심리 드라마가 폭풍처럼 몰아친다. 66위 스포트라이트. 보스턴 글로브 신문사의 탐사팀 스포트라이트. 그들이 파헤친 것은 가톨릭 교회 안의 충격적 성추행 스캔들. 수십 년간 은폐된 진실이 드러나자 권력과 침묵의 거대한 벽이 기자들을 가로막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데 이 영화를 고모가 꼭 보라고 추천해줬는데 여태 안 봤어요. 보겠다. 봐야겠다. 65위 오펜하이머.
천재 과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세상을 바꿀 원자폭탄 개발의 중심에 서게 된다. 과학의 영광과 전쟁의 비극 사이에서 그의 천재성과 양심은 끝없이 충돌하는데 크리스토퍼 놀란이 빚어낸 숨막히는 인간 드라마가 거대한 스케일로 펼쳐진다. 64위 나를 찾아줘. 책도 영화도 모두 좋았다. 결혼 5주년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진 에이미를 두고 남편 닉은 순식간에 언론과 세상의 의심을 한 몸에 받는다. 에이미의 일기 속엔 충격적인 고백들이 숨어 있었고 완벽하게 보였던 두 사람의 결혼은 점점 어두운 진실을 드러낸다. 63위 미스 리틀 선샤인. 예전에 달록 선생님이 추천해서 본 영화예요. 엉뚱하고 귀여운 소녀 올리브가 미스 리틀 선샤인 미인대회 출전을 꿈꾸면서 온 가족이 낡은 노란 밴을 몰고 먼 길을 떠난다. 여정 곳곳에서 사고와 우픈 해프닝이 터지는데 큐트 러블리한 영화입니다. 62위 메멘토. 아내를 잃은 레너드는 단기 기억 상실증으로 10분마다 기억이 초기화된다. 그는 사진, 메모, 문신에 의지해 자신의 과거와 아내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추적하는데 놀랍게도 지니님이 강력 추천해서 보게 된 영화. 너무 무서웠다. 61위 킬빌. 이 영화 OST가 오랫동안 저의 노동플리였어요. 결혼식 날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더 프라이드. 5년간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그녀는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한다. 그녀를 배신한 옛 동료들과 보스비를 찾아 한 명씩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이는데 이것도 들어줘야지. I was five and he was six. We rode on horses made of sticks. 이어서 60위 위플래시. 안 봤어요. 이 영화 안 봤다고 하면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재즈 드러머를 꿈꾸는 앤드류는 악명 높은 지휘자 플래처 밑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는다. 욕설과 폭력, 끝없는 압박 속에서 두 사람의 집착은 점점 더 불꽃을 튀기고 결국 음악과 인간의 한계가 극한으로 치닫는 순간이 찾아온다. 그 극한의 달과 식스펜스 같은 거죠. 저는 그렇게 59위 토니 에드만. 일에만 몰두하는 딸 이네스 앞에 엉뚱하고 유쾌한 아버지 빈프리트가 나타난다. 가짜 인물 토니 에드만으로 변신해 딸의 딱딱한 일상에 장난과 웃음을 불어넣고 부녀가 서로를 이해하며 조금씩 가까워지는 특별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그러나 국내 OTT에 없다. 58위 언컷 잼스. 뉴욕의 보석상 주인 하워드는 빚과 도박, 사기 속에서 아슬아슬한 삶을 산다. 어느 날 거액의 희망이 눈앞에 나타나지만 그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은 더 깊은 위기로 그를 이끄는데 긴장감 넘치는 범죄 스릴러. 안 본 영화가 진짜 많다. 57위 베스트 쇼. 미국 최대의 도그쇼가 다가오고 각양각색의 개와 주인들이 우승을 꿈꾸며 모인다. 서로 다른 성격과 개성으로 벌어지는 웃음과 경쟁.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이어지고 이들의 엉뚱하고 유쾌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펼쳐진다. 56위 펀치 드렁크 러브. 내성적이고 불안한 남자 베리는 삶이 늘 엉망인데 우연히 만난 레나에게서 위안을 얻는다. 그러나 베리에게는 사기를 당하는 등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계속 겹쳐지고 그 속에서 둘은 서로를 이해하며 특별한 사랑을 만들어간다. 이 영화를 인생 최고의 영화로 뽑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았었다. 로맨스 영화를 안 좋아하나 봐. 아닌데 화양 연하 사랑하는데. 55위 인셉션. 꿈속으로 침투해 정보를 훔치는 도둑 코브는 이번엔 생각을 씹는 불가능한 임무를 맡는다. 꿈 안의 꿈, 또 그 안의 꿈까지 이어지는 미로 속에서 코브는 자신의 과거와 싸우며 임무를 수행해야 하고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무너지며 끝없는 긴장감이 펼쳐진다. 인셉션이 벌써 15년 전이라니? 54위 판의 미로 오피리아와 세계의 열쇠. 스페인 내전 후 어두운 현실 속에 사는 소녀 오피리아는 신비로운 미로에서 만난 판이라는 괴물에게 3가지 시험을 받는다. 오피리아는 현실의 폭력과 환상의 미로 사이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며 점점 더 깊은 비밀과 마주한다. 이게 태어났으면 꼭 봐야 하는 다크한 판타지 영화라는 글을 어디선가 읽어서 어릴 적 봤는데 너무 지루하고 어려웠다. 지금 보면 다르지 않을까? 그런 느낌으로 다시 보는 것도 재밌겠다. 53위 보랏? 카자흐스탄 킹카의 미국 문화 빨아들이기. 카자흐스탄의 촌뜨기 보랏이 미국 문화를 배우겠다며 낯선 땅에 발을 디딘다. 그의 어눌하고 엉뚱한 행동은 미국 사회 곳곳의 편견과 부조리를 웃음으로 폭로하고 예측 불허의 상황들이 계속 터지는 충격 코미디가 펼쳐진다. 이거 완전 제 취향일 것 같은데? 52위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
이것도 안 봤어요. 디즈니에 있구나. 18세기 초 영국, 병약한 앤 여왕은 총애를 얻으려는 두 여성, 사라와 에비게일 사이에 끼게 된다. 야망과 질투, 계략이 뒤엉킨 궁정에서 세 사람은 치열한 심리전을 벌이며 권력을 탐하는데 은밀한 욕망과 정치가 맞물리는 긴장감 넘치는 드라마가 펼쳐진다. 51위. 노예 12년. 자유인 솔로몬 노섭은 하룻밤 사이 납치돼 노예로 팔려갔고 12년 동안 잔혹한 주인들 아래서 자유를 되찾기 위한 희망과 투쟁을 이어간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강렬하고 가슴 아픈 역사 드라마가 펼쳐진다. 52. 업! 은퇴한 노신사 칼은 평생의 꿈이던 남미여행을 위해 집에 수천 개의 풍선을 매달아 하늘로 날아오른다. 뜻밖의 소년탐험가 러셀이 동승하며 가슴 따뜻한 모험과 우정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네. 49위. Before Sunset. 9년 전 기차에서 만나 특별한 인연을 나눈 제시와 셀린. 이번엔 파리의 서점에서 뜻밖의 재회로 다시 마주친다. 서로의 달라진 삶과 감정들을 꺼내놓으며 두 사람은 해가 지기 전까지 함께 거리를 거닌다. 짧은 시간 속에 쌓여가는 설렘과 미묘한 긴장이 파리의 풍경과 어우러진다. 20대 초반 알랭드 보통 책들을 읽으며 열심히 봤던 영화 같습니다. 48위. 타인의 삶. 1980년대 동독 비밀경찰 스토지는 작가와 그의 연인을 감시하는 인물을 만난다. 그러나 감시를 하며 그들의 삶과 사랑에 점점 빠져들고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하며 내적 갈등에 휩싸이게 되는데 감시와 권력, 인간성과 연민이 교차하는 깊은 드라마가 펼쳐진다. 47위. Almost Famous. 음악 영화구나. 1973년 록 음악에 빠진 15세 소년 윌리엄 밀러는 우연히 록 비평가 레스터 뱅스와 친해지고 떠오르는 신진 밴드 스틸워터와 함께 투어를 떠난다. 밴드는 긴장과 사랑, 꿈과 현실 사이에서 청춘의 빛나는 성장통과 음악 열정을 경험한다. 46위. 로마. 안 본 명작이 많구나. 여러분도 몇 편 보셨는지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1970년대 초 멕시코시티 중산층 가정에서 일하는 가정부 클레오. 그녀는 가족과 자신 사이에서 갈등과 사랑을 오가며 도시의 변화와 사회적 격차 속에서 묵묵히 삶을 견뎌낸다. 사소한 순간들과 기억들이 모여 한 가정의 이야기로 펼쳐지고 알폰소 쿠아론 감독 특유의 섬세한 시선과 감정이 가득한 영화. 45위. 머니볼. 또 안 보는 장르가 있었어요. 스포츠. 영화 취향이 꽤 까다롭네. 까다로워.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단장 빌리비는 한정된 예산으로 강팀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통계와 데이터 분석이라는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하며 전통적인 야구계의 반발과 싸움을 벌이는데 새로운 성공 방정식을 찾아가는 도전과 변화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지니님이 또 이 책을 엄청나게 추천해 주셨는데 생각해보니 스포츠 주제 책도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피겨는 관람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외 스포츠는 어렵더라. 44위.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 1969년 할리우드. 한물간 배우 릭 달튼과 스턴트맨 클리프는 변화하는 영화계 속에서 살아남으려 고군분투한다. 그들의 삶은 같은 동네 배우 샤론 테이트와 헐리우드를 뒤흔든 맨슨 패밀리 살인 사건으로 얽히게 되고 감독 타란티노는 현실의 비극을 영화적 상상력으로 뒤바꾼다. 이 맨슨 패밀리 관해 읽었던 책 컬트가 생각이 나는군요. 43위. 올드보이. 평범한 남자 오대수는 어느 날 이유도 모른 채 15년간 감금당한다. 갑작스러운 석방 후 그는 자신을 가둔 자와 사건의 진실을 찾아 나서는데 이거 어릴 때 봤을 때 좀 너무 충격적이었어가지고 이 영화 또한 다시 보면 감상이 완전 다를 것 같아요. 42위. 마스터. 제2차 세계대전 후 방황하는 퇴역군인 프레디. 우연히 만난 교주 랭커스터 도드에게 끌려 들어간다. 도드는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사로잡으며 교단을 키워가고 프레디와 그의 관계는 집착과 의심 속에서 뒤틀려간다. 폴 토마스 앤더슨이 빚어낸 강렬하고 미스터리한 심리 드라마. 봐야겠다. 41위. 아멜리에. 인생 영화 목록을 딴다면 이 영화는 무조건 들어가지 않을까. 파리의 작은 카페에서 일하는 소녀 아멜리는 소소한 행복을 찾아 남의 삶을 몰래 돕는다. 내성적이지만 따뜻한 그녀의 마음은 우연히 만난 남자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이어지는데 마법처럼 펼쳐지는 일상의 기적을 표현한 영화. 노래 듣고 갈게요.
42 하나 그리고 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8살 소년 양양은 아빠 NJ에게 카메라를 선물 받는다. 사람들의 뒷모습을 찍으며 세상의 진실의 절반을 담아가는 양양. 그의 가족은 첫사랑을 다시 만난 아빠, 슬픔에 빠진 엄마, 죄책감에 시달리는 누나 등 저마다의 비밀과 고독 속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포스터가 뒷모습인가 봐. 냥. 39위 레이디버드. 이 또한 안 봤어요. 고등학교 마지막 해를 보내는 크리스틴. 스스로를 레이디버드라 부르며 독립을 꿈꾼다. 엄마와의 갈등 속에서 자신만의 정체성과 미래를 찾아 나서는데 모두가 나에게 잘 살아보라고 충고로 위장한 잔소리를 해. 하지만 지금 이 모습이 내 최고의 모습이라면 날 좀 그냥 내버려둬. 38위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놀랍게도 이 명작도 안 봤어요. 18세기 프랑스 신비로운 화가 마리아는 결혼을 앞둔 엘로이즈의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 초대된다. 둘은 서로에게 이끌리지만 사회와 운명이 그들을 가로막는다. 눈빛과 침묵 속에 피어나는 깊고 은밀한 감정들이 서서히 타오르는 불꽃처럼 두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데 37위 Call Me By Your Name. 또 여름 영화 나왔죠. 이탈리아 시골에서 여름을 보내는 17세 소년 엘리오. 그의 집에 머무는 대학원생 올리버와 특별한 우정을 쌓으며 서로의 마음에 서서히 스며든다. 뜨거운 태양 아래 펼쳐지는 첫사랑의 설렘과 아픔이 섬세하게 그려진 성장 드라마. 36위 시리우스맨. 결혼 문제, 직업 문제, 사사건건 다 문제입니다. 이거 심각해요. 대학 물리학 교수 레리는 아내의 외도, 말썽 부리는 자식들, 총신 재집권 위기까지 겹쳐 삶이 산산조각난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답을 찾아 랍비드를 찾아 헤매는데 현대판 욥 이야기이자 아이러니한 블랙 코미디. 욥은 성경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인물인데 너무나도 신실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재산, 가족, 건강까지 모두 잃어요. 신이시여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을 주시나이까. 그 이야기의 현대판이다. 보고 싶은데? 35위 예언자. 19살의 아랍 청년 말릭은 감옥에서 갱단 사이에 끼어들며 생존을 모색한다. 점차 조직 내에서 힘과 영향력을 키워가고 잔혹한 현실과 폭력 속에서 자신의 길을 개척한다. 죄와 권력, 성장의 어두운 면을 그린 강렬한 범죄 드라마. 34위 월이. 이것도 안 봤어요. 그러니까 만화 영화를 잘 안 보네요, 제가. 쓰레기로 뒤덮인 지구에서 홀로 일하는 로봇 월리. 그는 오랜 시간 외로움 속에서 작은 희망을 품고 살고 있다. 어느 날 미지의 탐사 로봇 이브가 나타나고 두 로봇은 뜻밖의 모험을 시작하며 우주를 누비게 되는데 환경, 사랑, 인간성에 대한 따뜻한 메시지가 가득한 영화. 33위 시민과 나데르의 별거. 이란의 한 부부 시민과 나데르는 서로 다른 이유로 별거를 시작하며 갈등이 깊어진다. 법정 싸움과 가족 간의 복잡한 감정들이 얽히면서 진실과 거짓, 도덕적 딜레마가 교차하고 사랑과 책임, 인간관계의 복잡함이 섬세하게 그려진다. 이런 게 제 취향인데 안 나왔네. 32위 내 여자친구의 결혼식. 유명한 영화인데도 안 봤더라고요. 베이커리 사업이 망하고 연애도 꼬여 인생이 바닥인 애니. 베프 릴리안의 결혼 소식에 들러리를 맡게 된다. 하지만 릴리안의 새 친구 헬렌이 자꾸 애니의 베프 자리를 넘보며 둘 사이엔 은근한 경쟁이 불붙는다. 우정과 자존심이 뒤엉킨 폭소만발 현실 코미디가 펼쳐진다. 31위 Departed.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면 안 본 걸로 칠게요. 보스턴 경찰과 범죄 조직 사이에서 두 명의 스파이가 서로를 추적하는 숨막히는 싸움이 벌어진다. 경찰 내부에 숨어든 조직원과 조직 내 경찰 첩자가 봤어. 여튼 경찰 내부에 숨어든 조직원과 조직 내 경찰 첩자가 서로의 정체를 파헤치며 점점 긴장이 고조되고 배신과 음모가 얽힌 끝없는 추격전이 펼쳐진다. 이 스토리로 또 국내 영화가 있죠? 뭐였더라? 30위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두 사람이 사랑을 시작하지만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 통역사라는 직업이 주는 희망과 현실 사이에서 두 사람은 진심을 전하려 애쓰며 마음을 가까이 한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선 진짜 사랑 이야기가 펼쳐진다. 빌 머레이랑 스칼렛 요한슨이 이제 도쿄에서 만나 사랑을 키우는 이야기인데 뭐랄까 둘이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나이 차이도 너무 많이 나는 것 같고 빌 머레이, 스칼렛 요한슨 나이 34년 차이.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의 장벽이 더 큰 게 아닐까? 그리하여 보는 내내 오히려 불만이 가득했었다. 29위 컨택트. 또 저의 아빠 벤님의 인생 영화입니다. 미국 전역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외계인 우주선. 진짜 요렇게 생겼어요.
언어학자 루이스 뱅크스는 그들과 소통할 방법을 찾기 위해 팀에 합류한다. 시간과 기억, 언어의 경계가 무너지는 가운데 인류와 외계의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28위 다크나이트. 고담시를 지키는 배트맨은 혼돈의 상징 조커와 맞서 싸운다. 조커는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며 배트맨과 경찰, 시민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어둠 속에서 정의와 악이 격돌하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진다. 이 또한 인생 영화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 주변에도 좀 너무 어릴 적에 봐서 다시 한번 그 작품성을 온전히 느껴보고 싶다. 그 시절에는 그저 재미로 봤던 것 같다. 27위 어댑테이션? 이 포스터가 니콜라스 케이지인데? 할리우드 각본가 찰리 카우프만 난초도둑을 다룬 책을 각색하라는 의뢰를 받는다. 하지만 각본은 점점 꼬이고 현실과 상상이 뒤섞여간다. 쌍둥이 동생 도널드까지 얽히며 사태는 더 기묘해지는데 독특한 영화 같네요. 여러분 벌써 26위? 추락의 해부. 어느 비오는 날 남편이 집에서 추락해 사망한다. 한순간에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바로 그의 아내, 유명 작가 산드라. 유일한 목격자는 시각장애가 있는 아들과 안내견뿐. 단순한 사고였을까? 아니면 우발적 자살 혹은 의도된 살인? 25위 팬텀 스레드. 1950년대 런던 천재적인 패션 디자이너 레이놀즈는 완벽을 추구하며 주변 사람들을 통제한다. 그의 삶에 예기치 않게 등장한 젊은 여인 알마는 그에게 도전하면서도 깊은 영향을 끼치고 사랑과 권력, 창조와 집착이 뒤엉킨 복잡한 관계가 펼쳐진다. 또 제가 안 보는 영화가 뮤즈, 패션을 안 보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목록을 보니까 제 영화 취향이 이렇게 보이네요. 24위 Her. 외로운 남자 시어도어는 인공지능 운영체제 사만다와 만나 사랑에 빠진다. 기술과 감정이 얽힌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사람과 기기의 경계가 흐려지고 사랑의 의미와 고독이 섬세하게 그려진 이야기다. 오래전 저 영화를 봤을 때 저는 불호였다. 그 시절 저에게는 너무 느리고 잔잔하고 주인공이 답답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또한 지금 보면 또 다르겠죠? 23위 보이후드. 텍사스 소년 메이슨의 성장 이야기. 부모님의 이혼과 재혼, 잦은 이사에 흔들리며 첫사랑과 친구들 사이에서 조금씩 어른이 되어간다. 무려 12년간 같은 배우들이 촬영했대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만든 영화. 이거 봐야겠네요, 그쵸? 22위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유럽의 한 화려한 호텔에서 전설적인 컨시어지 구스타브와 그의 충직한 제자가 값비싼 초상화를 둘러싼 미스터리와 음모에 휘말린다. 우정과 배신, 황홀한 모험이 펼쳐지며 색감과 리듬이 살아있는 독특한 이야기. 슈테판 츠바이크의 소설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그 내용이 기억이 나네요. 전 이것도 소스했어요. 이 영화가 정말 아름답고 진짜 스타일리시했는데 저에게는 감정선이 너무 밋밋해서 몰입하기가 어려웠던 영화로 기억을 합니다. 아름답고 스타일리시했다. 21위 로얄 테넌바움. 뉴욕에 사는 천재 가족 테넌바움과 아버지 로얄의 이혼 후 각자 삶이 무너져버린다. 로얄은 가족과 화해하려고 거짓말로 돌아오고 각자의 상처와 비밀이 터져나가며 집안은 다시 소동에 휩싸인다. 유머가 빛나는 가족 풍자극. 20위 The Wolf of Wall Street. 화려한 언변, 수려한 외모, 명석한 두뇌를 지닌 조단 벨포트는 주가 조작으로 월스트리트 최고의 억만장자가 된다. 주체할 수 없이 많은 돈을 손에 쥔 그는 술과 파티에 여자에게 아낌없이 쏘아붙고 급기야 FBI의 표적이 되는데 또 취향이 아닌 게 금융. 제가 금융적 지식이 너무 얕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19위 조디악. 1960년대, 70년대 샌프란시스코를 공포에 몰아놓은 실존 연쇄살인범 조디악을 쫓는 이야기. 기자와 형사, 만화가가 단소한 미스터리를 추적하며 점점 깊은 수렁에 빠지고 끝나지 않는 집착과 불안 속에서 진실을 향한 싸움이 펼쳐진다. 그러나 볼 것이 없다. 18위 이토마마. 알폰소 쿠아론 감독 작품이네요. 멕시코의 17살 소년 훌리오와 테녹은 각자 여자친구가 있지만 방학 동안 심심함과 욕망에 들떠있다. 우연히 만난 스페인 출신 유부녀 루이사와 함께 환상적인 해변을 찾아 무작정 여행을 떠나며 길 위에서 우정, 사랑, 계급 차이, 인생의 쓴맛을 동시에 경험한다. 오케이. 17위 브로크백 마운틴.
1960년대 와이오밍 카우보이 애니스와 잭은 브로크백 마운틴에서 양치기를 함께하며 서로에게 끌린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도 수십 년 동안 비밀스럽고 애절한 사랑을 이어가고 사회적 편견과 개인적 갈등 속에서 깊은 슬픔과 그리움을 겪는다. 놀랍게도 제가 가톨릭 여중여고를 다녔는데 문학 수업에서 선생님이 틀어주셨어요. 잊지 못할 영화입니다. 새 인생 영화가 나왔어요, 여러분. 16위 와호 장룡. 청나라 말기 전설의 검객 리무바이는 소중한 검, 청명검을 은퇴하며 친구에게 맡긴다. 그러나 이 검을 도둑맞고 젊은 여전사 옥교롱과의 운명적인 대결과 숨겨진 사랑이 얽히고 마는데 무협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욕망이 거침없이 펼쳐진다. 15위 시티 오브 갓. 이 영화는 보다가 하차했어요. 무서워가지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빈민가 시티 오브 갓에서 소년 부스카페는 사진가가 되길 꿈꾼다. 한편 같은 동네의 어린 범죄자들은 점점 조직 폭력의 세계로 빠져들고 마약, 살인, 권력 다툼이 난무하는 현실 속에서 부스카페는 자신의 길과 진실을 카메라에 담으려 한다. 14위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 이게 2009년에 나왔는데 저는 20대 후반에 봤어요. 좋더라. 2차 세계대전, 나치에 분노한 미군 알도레인 중위는 독일군을 사냥하는 바스터즈 특공대를 결성한다. 같은 시기 프랑스 극장 주인 소샤나는 부모를 죽인 나치에게 복수를 노린다. 히틀러가 참석하는 영화 시사회가 두 사람의 목표로 겹치게 되는데 웰메이드 영화더라. 13위 Children of Men. 서기 2027년. 인류는 18년째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 혼돈과 절망에 빠져있다. 무기력하게 살아가던 테오는 어느 날 임신한 여인 키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라는 인류의 미래가 걸린 위험천만한 임무에 휘말린다. 이 영화도 오래전에 나왔는데 본지 몇 년 안 됐어요. 나이 먹어서 보기를 잘했다. 12위 존 오브 인터레스트. 아우슈비츠 수용소장 루돌프 헤스와 그의 가족은 수용소 남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참혹함과 자신들의 평온한 일상을 철저히 분리해 살아간다. 정원 가꾸기와 가족의 행복을 쫓는 평범함 뒤로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비극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진다. 이런 영화를 안 봤다고? 11위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문명이 무너지고 물과 기름이 귀한 황폐한 세상. 폭군 임모탄 조가 사람들을 지배하며 살아간다. 떠돌이 맥스는 자유를 꿈꾸는 퓨리오사와 손잡고 임모탄 조의 신부들을 구하러 도망치는데 끝없는 추격전과 광기가 폭발하는 액션 대서사! 스토리는 너무 좋은데 저에게는 좀 눈살 찌푸려지는 자극적인 장면들이 많았었다. 이 또한 지금 보면 다르겠죠. 여러분 이제 탑10! 10위 소셜 네트워크. 이게 10위라고? 하버드 대학생 마크 저커버그는 친구 관계를 온라인에 연결하는 아이디어로 페이스북을 만들어 순식간에 거대한 성공을 거두는데 페이스북 창업 이야기입니다. 10위? 재밌긴 했으나 9위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평범한 소녀 치히로는 부모와 함께 가던 길에 신비한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부모가 돼지로 변해버리자 치히로는 자신의 이름마저 빼앗긴 채 용기와 지혜로 가족을 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다시 보고 싶은데 8위 겟 아웃? 흑인 청년 크리스는 백인 여자친구 로즈의 가족을 만나러 시골 저택을 찾는다. 겉으론 다정하지만 어딘가 기이한 가족들의 분위기 속에서 크리스는 점점 섬뜩한 진실에 다가가는데 일상 속 인종차별을 호러로 해석한 영화라서 8위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와, 호러 영화가 전 너무 무서웠어요. 어떻게 끝까지 만나볼라. 7위 이터널 선샤인. 조엘은 연인 클레멘타인과 이별 뒤 그녀를 잊기 위해 기억 삭제 시술을 받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시술 도중 행복했던 추억들이 떠오르며 조엘은 기억 속 클레멘타인을 지키려 위해 애쓰고 사랑과 상처, 기억의 소중함이 교차하는 특별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 또한 인생 영화로 뽑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불어였어요. 왜일까? 스토리는 너무 좋았는데 주인공들이 너무 저에게는 매력이 없었다. 제가 좀 자기중심적인 그 로맨스를 잘 못 버티나 봐요. 6위.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텍사스 사막에서 평범한 남자 모스가 거액의 돈가방을 줍는다. 이 일로 무자비한 살인마 안톤 시거에게 쫓기게 되고 잔혹한 추격전이 계속된다. 늙은 보안관 벨은 이 폭력의 소용돌이를 뒤쫓지만 세상이 변해버렸음을 느끼며 깊은 허무에 빠지게 되는데 이 제목이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시에서 나왔대요.
늙은이들에게 이 세상은 살 곳이 못 된다. 나이 든 사람의 소외와 시대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시구인데 이 제목에 대한 비하인드 이야기를 학생 때 들어서 영화를 시도했는데 무서워서 하차했다. 5위 문라이트. 마이애미 빈민가에서 자라는 소년 차이로는 폭력과 외로움 속에서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있다. 소년에서 청년 그리고 어른이 되면서 첫사랑과 정체성, 삶의 상처를 마주하며 자신이 누구인지 찾기 위한 여정을 이어간다. 4위 화양연화 리마스터링. 1960년대 홍콩 좁은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친 차오와 수리체는 각자의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서로를 위로하며 가까워지지만 감정은 깊어지고도 쉽게 표현하지 못하는데 또 OST 명작이야. 3위 There Will Be Blood. 1890년대 미국 은광을 캐던 플레인뷰는 우연히 땅속 석유를 발견하고 거대한 부를 꿈꾼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며 사업을 확장하지만 탐욕과 신념, 종교의 충돌 속에서 점점 잔혹해지고 권력과 인간성의 붕괴가 서늘하게 드러나는데 2위 멀홀랜드 드라이브. 이것도 안 봤어요. 교통사고 기억을 잃은 여인 리타는 낯선 도시 LA에서 방황하다 배우 지망생인 베티를 만난다. 베티는 리타의 정체를 밝히려 하지만 현실과 꿈, 욕망이 뒤엉킨 미로에 빠지고 모든 단서가 뒤틀리며 불가해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거 재밌겠네요. 1위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적 기생충.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반지하에 사는 기택 가족은 아들 기우가 부잣집 박사장네 가해를 시작하며 하나 둘씩 가족 모두가 그 집에 스며든다. 두 가족 사이의 간극과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면서 예상치 못한 충돌과 비극이 폭발하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네, 여러분, 이렇게 뉴욕타임즈에서 뽑은 21세기 100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뉴욕타임즈 독자들이 뽑은 최고의 영화 100편 목록도 있긴 하거든요. 아직 보진 않았는데 혹시 원하신다면 그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발표하며 느낀 점은 1번, 제가 본 영화가 많이 없다. 6, 47. 반도 안 돼요, 여러분. 47편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안 본 편일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 느낀 바는 어쨌든 뉴욕타임즈에서, 즉 미국인에 의해 투표된 결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역사라든지 사회라든지 어쨌든 그들의 정서를 담은 영화들이 특히나 많더라. 예를 들면 나의 의견은 다른데 미국 중심의 목록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그 와중에 기생충이 1위다? So proud. 여튼 그래도 또 보고 싶은 영화들, 특히 다큐들이 눈에 띄어서 조만간 시청해보려 합니다. 네, 여러분, OTT 뽕 빼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은 얼마나 보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오늘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빠이, 여러분!